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증시가 요동을 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민이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차근차근 올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상담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담은 역시 메일은 전화입니다.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과 전화할 수 있도록 오늘은 조금 속도를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역시 시장이 조금 오늘 요동을 쳤기 때문인데요.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 오늘 조금 많이 빠져내려갔다가 지금은 약간 올라온 상태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25%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 정도 이렇게 빠져는 있지만 사실 고점 대비해 시가 대비해가지고는요, 아래꼬리 쭉 달면서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어가지고 딱히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는 시장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지수라든가 코스닥 지수 이렇게 움직이게 된 이유는 역시나 실리콘밸리 은행이죠. 미국의 SVB라고 하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초단기간 파산 형태까지 진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돈을 날려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금자들 어떻게 되는 거지? 야, 그 예금자들이 실리콘밸리라고 한다면 그 산업 단지에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산업 단지에 있는 은행인데 돈을 맡겨놨던 게 우리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예금자 보호법이 25만 불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거의 우리나라 환율로 한다면 약 한 3억 이상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정도까지 보호해준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더 큰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크게 날려먹을 수 있다는 거고, 암호화폐 거래소도 7천억 정도를 거기다가 예금을 맡겨놨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못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큰일 났다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가가 좀 살짝 올라나왔지만 밑으로 쭉 밀려 내려가면서 아침에 0.56% 정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었죠. 1%대까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렇게 내려가고 난 다음에 왜 다시 올라왔느냐?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을 뭐 이렇게 한도를 무시하고 실리콘밸리 은행에 한해서는 일단은 전액 보호해주겠다. 그러니까 13일부터 해서 모든 예금을 다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 부실 채권에 투자를 했다든지 또는 우리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처럼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상품을 가지고 여러 개를 파생시켜서 또 만들고 그걸 또 섞어서 또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부실하게 상품을 만들어서 판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지금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국채에다가 투자를 해놨는데 국채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손실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걸 팔고 줘야 되는데 그건 팔면 어때요? 국채는 안 팔면은 원금과 이자를 주게 되는데요. 팔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 수익률에 따라 가지고 손실이 날 수도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달라 하기 시작하니까 얘들도 부랴부랴 채권을 팔아내기 시작을 했죠. 그걸 왜 돈을 달라고 했느냐? 예금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국채 이자는 좀 높으니까 큰 손들 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야, 너한테 예금 맡길 바에 내가 국채 그냥 살란다 라는 느낌으로 돈을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도 갑자기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손실 보고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식 종목 물려있죠. 근데 누군가가 야, 나 돈 필요하니까 그거 빨리 내놔 라고 하면 어때요? 억울하지만 정말로 줘야 될 때는 준다고 약속이 된 돈이라고 한다면 손실이 나더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본 비율도 좀 떨어지게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리콘밸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달라 하기 시작하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우리가 번호표 뽑고 기다려서 했는데 지금 어때요? 핸드폰으로 빨리빨리 인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 한 25%가 인출 요청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파산하는 신청까지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 구조를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죠. 얘들은 크게 뭔가 부실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자산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투자 실패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동성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증만 좀 서주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가가 약간 떠서 출발했다가 밑으로 쭉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또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인하로 하지 않을까. 미국 어쨌든 저런 은행이 지금 문제가 생겼던 것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 것은 금리를 자꾸 올리니까 단기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가니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또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에,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뉴스에 가려져 가지고 나온 것은 미국의 또 고용이 31만 명이 증가했다고 하죠. 예상치는 25만 명인데 그거보다
실업자는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자도 증가를 하고 있고 감원도 되고 있지만 고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CPI 지수와 P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거기서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또 FOMC에서 금리 인상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를 그냥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옐럿 재무장관도 야, 미국 지금 튼튼해, 걱정하지 마, 아주 안전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국자들도 미국 경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파급 효과 없을 겁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VAB 이 은행이 지금 별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죠? 이 문제를 봐봐, 그러니까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기대와는 반대로 금리를 그냥 예정대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잘하면은 이제 CPI 지수와 PPI 지수를 보고 생각보다 줄지 않으면은 SVB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0.5% 금리 올리겠다라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이 뭔가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있지 않나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는 유동성의 문제지만요, 지금 많은 은행들이, 미국에 있는 많은 은행들이 국채를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번질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금융도 역시나 저축은행 지금 연체율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금도 줄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SVB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저축은행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지금 거의 비슷한 위기에 놓였다. 그 말은 금융위기에 폭탄이 어디든지 지금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도화선에 불만 붙는다면은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올해 또는 내년까지 계속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톡톡 터져 나갔을 때는 결국 증시는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저는 2024년, 저는 내년까지도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수는요, 거품이 빠진 것뿐인 거지 하락장이 아니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어떤 분들은 이 하락을요, 리먼 브라더스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진짜로 그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금융이 하나가 박살나서 위기가 생긴 거고, 요거는 위기 없이 그냥 거품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발생될 위기가 앞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 저는 지금 당장은요, 지금 미국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유 괜찮아요, 재무 건전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 사태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인하할 겁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증시가 지금은 약간의 단기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대감의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올 한 중순쯤부터 가을쯤 넘어갈 때쯤 저는 하락장으로 변질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락장으로 변질되는 이유는 역시 금융 리스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 잠시 올라오고 있는 요 내용은요, 저는 지금 시그니처 은행도 파산으로 연쇄로 지금 이제 두 번째로 바로 파산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역시 2200대 언저리까지는 밀리지 않을까. 결국 이 자리 박스권으로 만들어진다면 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고요. 만약 생각보다 리스크가 크다면 더 깊게 빠질 수 있는데 어쨌든 깊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단기 기대감 그리고 상승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위쪽으로 올라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올라가 버리게 된다면은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2,900, 3,000포인트 언저리밖에 안 될 텐데 그 정도 올라가게 되면 28% 올라가지만요. 밑으로 2,000까지 떨어졌다 올라가게 되면은 52% 올라갑니다. 어느 장세가 더 수익을 내기가 좋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갔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잘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는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지만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 이런 테마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기회가 왔을 때 종목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종목을 아무 때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만 잘 기억하신다면 지금 장세 저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내용들, 오늘 나온 내용들은요, 단기적으로 눈앞에 어떤 큰 충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하시고 오늘 당장은 떨 필요는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신호긴 하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오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움직일 텐데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가져가도 되는지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은요, 전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차 바이오텍이고요. 네. 매수가가 21,000원입니다. 비중은 10%고요. 예. 일단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탈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를 하면 매수가가 어차피 떨어질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차 바이오텍이 최근에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은 거 알고 계세요? 예,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원격 맞습니다. 의료가 그걸로도 뭐 엮여 있고 막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뭐 제가 보니까는 또 미국에 있는 병원을 또 보니까 상장을 또 뭐. 아유, 그렇죠. 뭐 많이 알고 계시고 지금 뭐 조사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상태를 사랑에 빠졌다라고 그래요. 내 종목이 이제 아껴지는 거죠. 내가 너무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아낍니다. 좋다는 이야기 이러면 아는데요. 뭐 적자가 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21,000원 사가고 반토막 났지만 괜찮아요.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게 지금 맞습니다. 사랑에 빠진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시청자님께서 조사하신 건 정말 좋은 마음가짐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내용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를 못해요. 지금 시청자님이 네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비싸게 샀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여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11,000원쯤, 12,000원쯤 되면 올라가기도 했다라는 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태에서 이 회사는 지금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호재가 되면서 뉴스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하지 못하면 얘는 조금 더 깊게 빠지면서 이 박스권을 무너뜨리고 저는 10,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앞으로 진짜 나온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좋은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시청자님도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게 아마 스스로도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에 빠졌지만 추가 매수하기에는 좀 불안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이런 재료 때문에 올라가겠구나라고 참고 사항으로만 알고 계시고 믿지는 마세요. 의료기기니 미국의 뭐 한다니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얘가 중요한 거는요. 그런 내용이 있고 좋을 거라면 이 아래쪽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은 내용들도 있고 하니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다면 거래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 차트를 보면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말은 이 종목에 시청자님은 관심을 갖고 내 종목이고 내가 찾아보다 보니까 왜 갈만한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남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혼자 사랑에 빠져 계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보지 마시고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뭐가 나오냐면 거래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거래량이 나올 때가 그때부터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 거래량이 나올 때까지는 이 종목은 추가 매수는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올해 제약 바이오 지금 뭐 올 초부터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얘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 10,000원에서부터 15,000원 사이에 저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거는 어떻게 뭘 봐야 된다고요? 거래량이요. 거래량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봤을 때 네. 바닥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다시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인지 네. 이해가 됐나요? 그때 추가 매수 해도 되는 거래량인지 해도 되는 상황인지 그런 걸 한번 더 판단을 해봐야 돼요. 지금 아무런 힌트도 없고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거래량이 나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줄 때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기 제가 봤을 때 12,000원 언저리에서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주가가 안 빠지고 한두 달 정도 버텨준다면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쯤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추가 매수를 그때 한번 고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넷마블이요. 넷마블이고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63,600원이고요. 비중은 15%인데 네. 이거를 들고 있어도 괜찮은 종목인지 이제 와서 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매수하셨네요? 그렇죠. 갔다가 좀 떨어졌을 때. 최근에 약간 올라올 때 사신 것 같은데요? 지난달에 사신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일단 지금 이걸 매수하시기에는요, 용기라는 게 필요해요. 넷마블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지금 뭐 유튜브 채팅창에도 아마 올라오고 있을 거고, 수많은 전문가들도 네. 이야기를 할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건데요. 넷마블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다, 망했다, 적자가 난다, 이제 끝났다, 이 회사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만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넷마블이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남들이 아니다 안 좋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강인한 배짱과 깡다구라고 하죠. 우리 깡이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기가 없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 낼 수는 없어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기업은요, 지금 남들이 다 안 좋다고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저는 원래 매매를 그렇게 해요. 남들이 안 좋다고 하는 데서 수익이 나는 거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데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기업은 가지고만 갈 수 있다면 그리고 내려왔을 때 네. 우리가 산 자리가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내려갔을 때 분명히 남들은 비난을 할 거예요. 그거 봐라 안 좋다고 했지 라고 할 거예요. 그때도 나는 뭐라고요? 그래 안 좋다 생각해라 난 더 살 거니까 라고 배짱을 부릴 줄 알아야 되는데 시청자님한테 그런 배짱이 없으면 넷마블로 수익이 안 납니다. 시청자님은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넷마블은 지금 뚝심 있는 사람들만이 투자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4만 원 언저리까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제 4만 원이 전저점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4만 원 언저리까지 네. 내려왔을 때 이거는 저는 역시나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강인한 네. 심장과 뚝심이 있고 이거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갈 의향이 있다면 비중을 늘리시는데 그게 아니라면요. 얘가 4만 원까지 내려가든 뭘 하든 그냥 가만히 기다리셨다가 본전 올라오면 다 파시고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음고생도 굉장히 심하고 수익 내기까지 가져가는데 험난한 여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마인드는 투자 못합니다. 저는 4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고 혹여나 이 종목이 2만 원까지 내려간다면요. 저는 전 재산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기업인데 주가가 싸고 괜찮은 기업인데 안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만 보고 있다 보니까 안 좋아 이런 거 투자하면 안 되라고 비난을 할 겁니다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업을 사야 네.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릴 거고 4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30%까지 비중 늘리시고 혹여나 2만 원까지 네. 내려간다면은 저는 이거 60%까지 또는 70%까지 비중을 늘리셔도 좋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CS 베어링 12,500원에 10%입니다. CS 베어링을 12,500원. 12,500원에 10%요? 네. 본전은 아니더라도 최근 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네요. 그죠?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늘 모두가 다 그래요. 네. 제가 상담을 한번 많이 해보잖아요. 그리고 상담 방송 많이 보세요, 혹시? 네, 조금씩 보고 있어요. 조금씩 보면은 여기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서 잘 돼서 전화하시는 분들보다는 잘 안 돼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혼내기도 하고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정말 많이 가르쳐 줘요, 저는. 근데 제가 가르쳐 주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스려라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드려요. 갈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때문에 내가 팔지도 못하고 끌려다닌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몰라서 전화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 상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이 상담 들어왔네. 저 종목 어떻게 상담하지? 나도 들고 있는데 아니면 지금 사볼까? 이런 식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와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CS 베어링을 저 고점에 산 것도 문제고 그렇게 사놓고 본전 왔는데 안 파는 것도 문제예요. 시청자님은 아직 못 깨닫고 계시겠지만 이 방송을 본 다른 사람들은 시청자님처럼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도 다른 시청자를 보면서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냐면 수익 내는 방법은 잘 모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 안 하게 끌려다니지 않게끔 되면은 계좌가 조금 운영하기가 점점 쉬워진다라는 거죠. 이런 이상한 얼토당토 안 한 이런 위기 상황에 놓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사자성어로는요. 남의 안 좋은 점을 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하실 때 항상 이렇게 사는 것도 문제지만은 올라왔을 때 본전 탈출의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나 반등 근처쯤 올라오게 되면 저는 매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이 정도 올라오게 되면 좋다 이야기도 많을 거고 사람들이 더 갈 거다도 많을 거고 스스로도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뿌리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까지는 없어요. 일단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 팔 준비는 되어 있으셔야 돼요. 본전이 아니더라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자리를 이 종목 상으로 봤을 때는 1,800원, 1,700원 정도쯤이 딱 적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가 밀리게 된다면은 그냥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 떨어졌다가 올라가든 뭐 하든가 손절하셨다가 다른 종목을 사시든 얘가 떨어졌을 때 내가 CS 베어링에 나는 뭐 관심이 있어요. 이 기업을 뭐 적자가 조금 나고 있다 하더라도 태양광도 하고 있고 해상풍력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한다면은 신재생 쪽이 너는 갈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싸게 다시 사는 게 낫잖아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타협 보고 나오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이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저기 12,000원 이상, 13,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조금 나오곤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기까지 올라오면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산 매수가에서 욕심을 내서 수익을 내지 말고 잘 산 가격에서 욕심을 좀 내봅시다. 그러니까 잘 산 가격이 되게끔 일단 팔아서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지금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본전 또는 그 근처 수익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타이밍에서는 한번 잘랐다가 다시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전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일진전기 190원에 100%입니다. 일진 전기를 190원이요? 네, 5,190원. 네, 190원은 아니겠죠. 5,190원에 몇 프로요? 100%입니다. 100%요? 그래요? 100% 사셨어요? 네. 제 상담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좀 많이 봤습니다. 저 100% 사는 상담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100% 살 수 있거든요. 누구나 네. 100% 살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끼리도 내가 진짜로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어제 등산 가는데 거기서 호랑이 봤다라고 하면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근데 내가 진짜로 봤으면 야, 내 거짓말이면 내 집을 건다. 내 모든 걸 다 걸게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확실하면은 다 걸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도 살다 보면은 확실할 때는 정말 다 걸어야 될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정말 맞든 틀리든 간에 내가 지금 확신을 가졌을 때는 모든 걸 다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확신을 가지고 다 걸었는데 걸고 난 다음에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어제 호랑이 보긴 봤거든. 근데 확신은 있는데 내가 다 걸었는데 다 걸어도 될까? 안 될까? 호랑이가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는 사람이 다 걸면 돼요? 안 돼요? 뭔가 안 되겠죠. 불안함이 있는 사람이 다 걸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건 또.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네. 100%를 산 사람은 상담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100%를 샀으면 그냥 그 자기 자신을 믿고 가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네. 100% 사고 전화를 하게 되면은 혼내는 거예요. 이렇게 전화할 거라는 말은, 이렇게 불안하다는 말은 뭔가 지금 100% 살 만큼 확신이 없는데 100%를 샀기 때문에 뭐라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통 보면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되는데 이럴 거고 저럴 거고 막 말씀하시겠죠. 확신이 있으시니까. 근데 그럴 거면은 그렇게 믿고 가셨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네. 이걸 내가 지금 가만 보면은 일진전기가 뭐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요. 뭐 차트도 좋고요. 뭐 어쩌고요. 그래서 내가 100% 샀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믿고 가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제 의견이 필요해요? 제 의견이 좀 필요하고 저한테 어쩌는지- 뭔가 상담을 예. 받아야 된다는 건 100% 사면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아, 예, 100%란 비중은요. 샀으면은 누구에게도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지 않을 정도로 내가 믿어야 돼요. 이해가 네.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100%라는 비중을 별로 상담을 안 좋아하는 게 이거는 모순이에요. 100% 샀으면 상담을 안 받아야 되고 상담받을 거면 100%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청자님께 원하는 것은 앞으로 상담 받지 말든지 아니면 지금 비중을 빨리 줄이시는 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 뭔가 스스로가 분석을 하고 괜찮고 뭐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고 네, 네.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그만큼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은. 이 일진전기가 어떤 기업이고 차트가 어떻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 저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뭐 어떤 분석을 하셨든지 간에 이거를 믿고 가져가실 수 있다면은 저는 100% 가져가셔도 좋다. 뭐 그거는 시청자님이 선택한 길이고 인생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100%살 이유는 전혀 안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2,000원까지 내려갔다라는 걸 내려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굳이 지금 100% 사갖고 2,000원까지 빠지면 추가 매수도 안 될 거고 대응도 안 될 텐데 뭐 아니면 도 형식으로 완전 내가 내 퇴진 그러니까 도망 탈출구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100% 들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 지금 한 50% 정도는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저는 항상 뭐 욕심도 중요하지만은 안 됐을 때에 대한 대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100% 사는 거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 4,000원 깨졌을 때 3,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실적도 좋고 이렇게 좋은 기업이 4,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요? 예, 그게 가능한 게 주식시장인데 맨날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도요. 그래서 3,000원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저기가
비중을 100%까지 늘렸다면 저는 오히려 참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는 반등 나갈 수는 있어요. 이게 차트상으로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거든요. 기술적으로 6,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여기에 100%를 다 실어가지고 6,000원 노리는 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또 강연해 볼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을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다양한 곳에서 저희가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수원과 그리고 종로에서 준비했는데요. 각각 오후 1시에 열리고요. 수원은 수원 컨벤션 센터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로는 종로에 있는 토즈 5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고 위치 확인하시고 시간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자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뭐 차트도 깨끗하고 도대체 뭘 보는지 모르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많이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 저는 2024년까지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듣고 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제 이야기도 들으면서 쟤는 저렇게 생각하구나, 근거는 뭐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도움 되지 않을까, 투자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많이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들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보면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현대글로비스가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를 지금 매수가 15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7%네요. 현대글로비스라고 하는 이 기업을 지금 여기에 매수하셨다라는 것은요, 뭐 최대한 이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8천억부터 1조 7천억까지 올라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별로 안 가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봤던 일진전기와 같은 그런 기업들도 좋지만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좋고 나쁘고라는 건 없어요. 이 기업의 전망 가치 그런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 누가 평가할 거고 절대적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참가자들의 마음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글로비스는 지금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 기업인 거죠. 왜? 요즘에 2차 전지 올라가고 AI 관련주 올라가는데 물류가 왜 올라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류 관련주에 관심이 없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관심이 극도로 없어졌을 때가 최저점이 되는 거고 그때 사놓으면은 이제 관심이 있을 때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그 말은 지금 굳이 이걸 사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게 얘가 얼마나 관심이 없냐면 지난 저점이 15만짜리인데 15만 원짜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다 고점도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좋은 기업이지만 한 번 더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 그런 게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떨어지면 이제 여기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되는 거죠. 돈은 점점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니까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장기 투자 계획을 가지고 나는 추가 매수를 해서 가져갈 의향이 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떨어지는 족족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매수가가 지금 현재가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상담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저점 깰 땐 제발 좀 손절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점 깰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손절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높다면 손절하기가 힘들지만요. 지금 매수가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15만 원 14만 8천 원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 무너지면은 손절했다가 현대글로비스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다 떨어지고 나면 11만 원대부터는 저는 다시 재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진 거는 그대로 저점을 무너지지 않는 이상 홀딩해서 가져가시고요. 저점 무너지면 손절하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CJ ENM입니다. CJ ENM 95,000원에 20%를 매수하셨는데 홀딩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CJ ENM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때 상담 받았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올라왔을 때 V자로 올라가는 기업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니까 빠지면서 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CJ ENM도 지금 컨텐츠 관련주 요즘에 저도 더글로리2에 정신을 못 차리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런 컨텐츠들이 지금 점점
점점 많이 생겨나가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렇다는 말은 컨텐츠 관련주들은요,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성장이 거의 보장되었다라고 보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걸로 적어도 이제 넷플릭스라던가 뭐 디즈니라던가 뭐 HBO라던가 왓챠라던가 쿠팡플레이 이런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요. 그래서 아직까지 컨텐츠는 전쟁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주들을 잡아놓고 기다린다면은 이후에 수익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에 홀딩 가능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95,000원에 사셨다 하더라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이 자리는 얼마에 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 자리 언저리에서는 10만 원에 샀든 9만 원에 샀든 8만 원 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올라갔을 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는 이번 저점을 혹시나 깰지 안 깰지는 모르겠지만 깬다면 저는 6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진행을 좀 하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시라, 매수가도 낮추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종목은요, 지금 올라온 종목이 뭐가 있는가?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 좀 올라왔는데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정도 이렇게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면요, 지금이라도 손절할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을요, 셀트리온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9월 달 정도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렇게 저점을 찍고 뭐 회계 분석이니 뭐니 해서 작년 초부터였군요. 작년 초부터 저는 셀트리온은 잡아놓으면 좋다, 셀트리온 삼형제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를 엄청나게 해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사실은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좋았던 거고, 지금 당장도 제가 아까 제일 첫 상담을 했었을 때 차 바이오텍 뭐 올라가는 거 좋고 뭐 다 좋은데 거래량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슬슬 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끌고 가는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러면 손절하지 않을 거면 저는 더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은데, 얘가 5만 원까지 빠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억울한데, 비싸게 산 것도 억울한데 지금 추가하면서 하는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만 원까지 내려간 걸 확인했으니까 6만 원, 적어도 6만 원 정도에서 추가하면서 해야 내가 조금 그래도 잘 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6만 원 이하로 빠져 내려올 때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지금은 올라왔다 빠지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본전 찾고 수익 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전략을 따라서 시간을 좀 투자해보자. 우리는 남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하자. 여기 6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올라올 때는 12만 원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10%거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41,000원에 41,000원에 10%. 10%. 네네. 현대 엘리베이라고 하는 요 기업도 지금 보면은 실적이 최근에 이렇게 좀 줄고 있습니다. 그 왜 줄고 있는가? 건설업황이 요즘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만드는 거 전부 다 뭐 쇠, 알루미늄 이런 것도 만들다 보니까는 사실상 얘들이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얘가 줄어드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다는 말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거래량이 들어오고 바닥을 잡게 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근데 무조건 여기서 봤을 때는요, 43,000원에 이렇게 41,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추가 매수만 잘하면 매수가는 어차피 낮춰지게 되고 여기서 올라갔을 때 수익을 좀 크게 챙길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비중도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기업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져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펀드 자금이라고 하잖아요. 코스피 200이라던가 이런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의 특성은 지수가 빠지면 자동 손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흐름이 아래쪽으로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중순쯤, 그러니까 올 중순쯤에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만큼 이런 기업들도 올라간다라고 봐요. 그때 탈출하면 좋은데 41,000원에 들고 있는데 41,000원까지 올라가면 본전 겨우 찾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를 좀 해서 매수가를 낮춘다면은 만약 41,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 본전이지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얘가 좀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한데 아직은 자리를 안 잡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시장도 지수도 아직도 조금은 좀 불안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2,500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빠지나 올라가나 모르겠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지수 따라가기 때문에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얘가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으면서 지난 전저점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지수는 더 빠질 수 있겠다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려가면은 22,000원 또는 그 언저리 2만 원에 가깝게 비중을 한번 늘려보세요. 한 20%까지 저는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늘리면 이 업종의 업황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주가가 싸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때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2만 원 가깝게 추가하면서 산다 생각하고 2만 원 아니면 나 안 산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네. 해야 될까 싶어갖고 전화를 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전략을 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금호석유 198,700원에 10%. 198,700원에 10%요. 10%요. 일단은 이 석유 쪽이요. 한때 이제 유가가 폭등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올라갔을 때 좀 빠졌을 때 사신 건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 16만 4천 원일 때 원래는 20%였는데 네. 16만 4천 원에서 10%를 줄였어요. 손해 보고. 그렇게 줄이신 건 잘했지만 애초에 20만 원에 사신 거는 최악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사는 걸 우리가 26만 얼마에서 샀어요, 사실. 그건 더 최악이죠. 그러니까 자꾸 최악인 걸 자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예, 도움됩니다. 그거 우리가 부끄러운 일인 거잖아요. 그게. 예. 자꾸 부끄러운 이야기를 뭐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안 좋은 거라니까. 그렇게 불나방처럼 매수하는 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우리가 없애기를 저는 추천드리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오히려 나중에 되면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안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 금호석유라는 기업도 다 빠지고 이 12만 원부터 이렇게 주가가 내려가다가 점점 이렇게 안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요쯤 돼서 이렇게 사시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사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뭐 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설명하려면 되게 복잡한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기름은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무역 전쟁,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러시아랑 뭐 유럽들의 전쟁들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자원 가지고 싸우고 기름 가지고 싸우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강대국들이 약간 기분이 나쁘면은 나 안 팔래 이래 버릴 수 있는 게 바로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외교 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좀 좋지 않고, 그리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금리를 막 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도 자국 우선주의라는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산유국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서로 안 팔 거야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아마 기름값은 폭등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무기화가 된다면, 자원이 무기화가 된다면 유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반등이 나가긴 할 거나 20만 원 막 이상 막 25만 원 폭등하는 일은 이번에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00년대 여기는 유동성이 풍부했다고 하잖아요. 주식시장에 돈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아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힘들어요. 그 주식하는 사람도 지금 돈 빼가지고 생활비 보태고 빚 갚는 데 쓰고 이러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 시장에 들어온 돈 자체가, 유동성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만큼 폭등하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 욕조에 물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의 반등이 저는 적을 거라고, 이건 상담 몇 번 해드린 것 같아요. 여기 석유 관련주라든가 기름 관련주는 단기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유가 관련주는 이때는 조금 사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온라인 방송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은 20만 원 가깝게나 올라와 줄 것 같아요. 그때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어떨까. 만에 하나 안 올라오고 빠진다면은 지금이 무기화가 안 되는 것뿐인 거지 나중에 무기화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낮춰서 그 다음 상승을 노리는 게 맞아요. 손실을 자꾸 내면은 계산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하실 거면 10만 원에 가깝게 하는 게 맞습니다. 10만 원요? 네, 10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지. 그 이상, 그 이외에는 추가 매수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NIG 넥스원에 구입한 지 최근인데 네. 74,900원에 10%요. 구입을 하셨어요? 추가 구매를 하고 싶은데요. 추가 구매도 하고 싶고. 예. 구매하려 하면 또 더 내려가 보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구매했다, 뭐 구입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홈쇼핑을 하고 계시네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식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그죠? 저한테 예.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스스로의 돈과 스스로의 인생에 미안하고 죄송해야 돼요. 저한테 뭔 피해를 줬다고 저한테 죄송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제가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를 하실 때는 뭐 단어 예. 선택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가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주식은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가져갈까가 더 중요하고 어떻게 내가 이걸 팔고 나올까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매수를 굉장히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다 짜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놓고 나니까 네. 좀 빠지고 추가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추가 사면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하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주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 기본이라던가 요소 이런 것들 좀 알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진짜 진심을 담아서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투자하고 예. 계신 금액이 현금이 좀 많으신 편인가요? 조금요. 네, 일단 현금 다 빼세요. 그냥 주식 계좌에서 빼가지고 은행으로 다 옮기시고요. 은행에 요즘에 예. 뭐 CMA 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넣으시면 예. 하루하루 이자 잘 쳐줘요. 예, 그건 아는데. 그쪽으로 반도체- 아는 데가 아니고 그냥 하세요. 그렇게. 그쪽으로 돈 다 빼시고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일단 좋고요. LIG 넥스원과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있는 이렇게 차트를 보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림 본다 생각하세요. 그림이 올라갔다 네. 내려가고 있죠. 그죠? 네,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불러요. 자,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칼 떨어뜨릴 때 손을 탁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요? 안전해요?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을 우리가 사지 마라. 그래서 주식 격언에도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떨어지는 칼날은 올라갔다가 상승이 끝나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을 잡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려가요. 그러면 희망 고문 당하게 돼 있어요. 이제 올라가나? 근데 또 떨어져요. 또 이제 올라가나? 또 떨어져요. 그러다 보면 맞아요, 가랑비에 맞아요. 옷 젖는다고 어느새 내 계좌는 반토막 나 있어요. 이런 작년에- 기업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작년에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예. LIG 넥스원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우리의 방산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 예.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요. 내려간다고. 네, 웃긴 게 이게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어디까지 빠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한 6만 원대, 6만 원대에서 5만 원 정도까지 일반적으로는 보통 상승한 거의 절반 정도는 떨어져야 많이 떨어졌다. 충분히 빠졌겠구나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 일반적인 흐름 봤을 때는 5, 6만 원까지 빠져야 좀 이제 많이 빠진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그때서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인데 지금 벌써부터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도 근데 다른 사람들 상담해 주는 거 보다 보면 배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 설명해 주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예. 제가 지금 시청자님한테 설명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 다른 뭐 시청자분들 이제 보고 계시겠죠. 이 방송을. 그죠? 예, 예. 그럼 다른 시청자분들은 시청자님이 74,900원 산 이 종목을 보면서 저렇게 사면 안 되겠구나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 6만 원까지 빠지면 사면 되구나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좀 현금 좀 들고 있다가 먼저 배우고 하시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돈 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증시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빠져내려갔다 생각이 드는데 증시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난 전저점이라고 불러요. 따라해보세요. 전저점. 전저점. 앞전자죠. 전에 있던 저점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던 저점이 65,000원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반등 나올 때 본전은 아니더라도 73,000원부터가 빨리 정리하시고 주식을 하라 아니면은 현금 좀 빼놓고 CM에 넣어놓고 방송을 보면서 공부해라. 어느 쪽입니까? 주식을 바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부 좀 해야 됩니까?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많이 배우겠죠. 그죠? 예. 배워서 합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페노션이요. 펜오션이고요. 네, 작년 5월인가 6월에 샀는데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760원. 예. 6,700. 6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요? 네, 실적 때문에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네, 그런 거 다 매도를 쏘은 거예요? 못했어요. 예. 네네네. 이게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네네네. 왜 옛날에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약을 먹으면 넘어져 있던 사람도 일어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약상수들 보면 그 약이 좋다고 합니까? 안 좋다고 합니까? 좋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근데 포장도 잘 해놨고 진짜로 좋은 약일 때도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무조건 사기는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포장 잘 돼 있고 이렇게 좋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예. 맞아요. 페노션이라는 기업도 실적이 다 좋아지고 난 다음에 비싸지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뒤따라 가가지고 바가지 쓴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하신 게 딱 그렇잖아요. 실적이 좋아서요. 예, 좋죠. 주가도 올라왔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가도 올라오고 실적 좋다는 거 다 반영된 거 이 비싼 걸 왜 샀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적 좋고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이러는데 제가 보기엔 도대체 올라갈 이유가 안 보여요. 이미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증권사들은 보면은 뭐 목표가가 8,000원이다, 9,000원이다, 10,000원이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증권사 보면. 직원은요, 시청자님보다 주식 못 해요. 네. 증권사 직원들은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이웃들이 그냥 네. 증권사 취직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레포트 가지고 그냥 추천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권사 네. 리포트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집에서 증권사 리포트 말 나온 김에요. 오늘 제가 뭐 숙제 아닌 숙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네. 뭐 LG전자 뭐 이런 것들 어때요? 좀 대표적인 종목들이 되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네, 그죠? 네.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낮추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네. 올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딱 반대로 갈 겁니다. 증권사 목표가 낮추면 상승하기 시작할 거고, 증권사가 네. 목표가를 올리면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를 빨리 보세요. 안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증권사를 믿지 네. 마시고 항상 나를 네네. 믿어야 됩니다. 뭐 증권사가 내 돈 몰아줄 거 아닌가?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네네. 페노션이라는 기업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상승 나왔을 때 사실 파는 게 제일 좋았고요. 저는 이게 네네. 뭐 물류 쪽이고 해운 업종이잖아요. 그죠? 실적 좋아지는 거 맞는데 당장에는 이제 전 세계가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은 무역, 교류 이런 것들이 활발하다는 겁니까? 좀 줄 수 있다는 겁니까?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진 좋았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는데 그거를 이 가격에 살 이유는 저는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을 PDI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중국이 좀 이제 뭐 양해 때문에 활성화가 아이고 되고 사랑이 하면- 많이 빠지셨네요. 콩깍지를 빨리 벗기세요. 네. 네, 많이 빠지셨네요. 아이고 제가 무슨 말해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빠지면 원래 그래요. 사랑이 빠진 거 빨리 벗겨내시길 바라고요. 주가는 아마 5,000원까지 내려갈 것 같습니다. 5,000원까지 내려가면은 그때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추가 매수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반등 나오면 6,200원 언저리부터는 빨리 매도하셔가지고 비중 줄이시라. 저는 이거 장기 투자 안 좋다. 지금 가져가시는 것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양해니 뭐니 그런 걸로 좋아하실 거면 6,500원에 들고 가는 것보다 4,500원 들고 가는 게 돈 벌기가 더 쉽지 않나? 아니 2,000원에 들고 가는 게 더 쉽지 않나? 그럼 그 가격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노션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수익 낼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비중을 빨리 줄이시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밑으로 빠지면 네네네.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빨리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자동차를 갖다가 20만 4천 원에 20%입니다. 20만 4천에 20%. 예. 이게 사는 지가 한 2년 정도 넘었는데. 네, 안 좋을 때 샀으니까 그래요. 현대차는 그때 사시면 안 되는데 샀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예. 현대차라고 하는 이 기업도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뭐 거의 대장주기 때문에 사실상 예, 괜찮다고 보고 있는데 괜찮아도 주가가 내려가는 거 다 끝나야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 끝난 자리는 저는 15만 원 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 선 정도쯤 됐을 때 지수에 아마 뭐 문제가 없다면 15만 원 바닥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15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기업들이 바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저는 올 한 하반기나 돼야지 추가 매수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저는 하반기부터는 지수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까지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를 투자하거든 10만 원 또는 그 이하 5만 원대 투자한다면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부터 들고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없이 반등 나오면 18만 원대 지금 이 반등세가 좀 이어진다면 18, 19만 원대 때는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 원 이하가 아니면 사지 마세요. 현대차는. 예. 네, 그렇게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종목, 그리고 기업의 업황, 뭐 가치 이런 것들에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제발 싸게 사세요. 싸게 사려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기다리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 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